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내년부터 군 장병 급여가 큰 폭으로 오릅니다. 내년 병장 월급은 올해 2배 수준인 4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0년에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장병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인 군 장병 급여 인상 계획을 내놨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장병급여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장 월급 기준으로 보면 올해 21만 6천 원에서 내년엔 40만 5천 원 선으로 오르고 2020년과 2022년에는 각각 54만 원과 67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조치가 장병 사기 진작과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요 재원에 대해서 내년 급여 인상에 7,600억 원가량이 추가로 들어가는 등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4조 9천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2022년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임기를 다 해도 5조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국방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우리 국가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 이렇게.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월급 가운데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예치한 뒤 전역할 때 받는 방식 등으로 병사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비롯해서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를 매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쉐어하우스형 임대주택 건립 계획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핵심 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꼽은 김현미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대학생 임대주택을 택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28, 24 그래요. 근데 다 학생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이제 학교 앞에 자취 한번 시켜봤거든요. 150에서 200은 애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지을 때 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의견 조율을 좀 할 수 있는 기구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 장관은 대학생 등 청년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4,700호 등 세대, 소득별 맞춤 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17만 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은 30만 원, 신혼부부는 20만 호를 지금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노후 공공시설물을 청년을 위한 쉐어하우스로 재건축할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또 추경을 통해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영구 임대, 국민 임대주택 6,600호를 더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건강관리, 문화, 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실버 공공임대주택 5만 실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체계적인 주택 지원을 위해서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에 부담이 될 요인들은 여전하지만 하반기 국내 주요 산업들의 기상도는 대체로 맑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모처럼 밝은 소식인데요. 그런데 철강과 유통업만큼은 구름이 잔뜩 낄 것이란 전망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하반기 주요 산업계의 기상도는 대체로 화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요 7개 산업 중 5개가 맑음으로 나온 겁니다. 수주 가뭄 속에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한 조선업은 신규 건조 선박 가격 상승과 노후 선박 교체 수요로 모처럼 맑게 갤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예측했습니다. 또 건설업은 새 정부의 노후 도심 정비 사업이, 석유화학은 미국, 중국 등 G2와 신흥국의 수요 회복이 업황 개선에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황을 맞은 전기전자 업종은 글로벌 경기 여건이 여전히 우호적이고 질적 고도화도 이뤄져 지금의 화창한 날씨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신흥국들의 경기 회복세로 지난 5년간의 침체 국면이 막을 내리면서 맑게 갤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철강과 유통업은 예외였습니다. 철강업은
최대 수요 국가인 중국의 철강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황에는 구름이 끼었습니다. 고령화와 가처분 소득 감소로 구조적 성장 둔화에 직면한 유통업은 정부의 규제 강화까지 겹쳐 썰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업황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국내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이 좀 필요하고 대외 변수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비정규직 사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364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고용업체 143개 가운데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다는 곳은 전체의 58.0%였습니다. 전환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60개사는 그 이유로 유동적인 업무량, 인건비 상승 부담, 노동시장 유연성 등이라고 답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신규 채용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기업의 절반이 넘는 53.8%가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청년 농업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에 청년 영농창업 촉진 지원금제라는 이름의 직불급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새로 농업을 시작하려 하거나 경력 5년이 안 된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500명을 선발해서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 수가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뛰었고 분쟁 조정 신청도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불공정 거래와 허위 과장 정보 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제재 건수 4건에 비해서 4배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건수도 많아져서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가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진통 끝에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관련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판매점 줄폐업을 우려하는 업계는 정부의 대타협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한지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기대하는 통신비 절감액은 최대 4조 6천억 원. 기본료 폐지 대신 꺼내든 카드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높이는 것과 음성통화 데이터를 포함한 2만 원대 보편적 요금제 추진인데 이를 두고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의 지나친 강제적인 요금 인하 압박으로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이통사의 부담이 과중돼 마케팅비가 축소되면 유통망에 전달되는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어 판매점이 줄폐업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가계통신비 인하와 마케팅비 축소는 중소대리점 판매점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통신 생태계에 종사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대토론, 대타협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와 달리 시민단체는 기본료 폐지를 목표로 하는 추가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며 통신비 인하 대책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단말기 요금 이 세 가지 분야를 모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통합적인 어떤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회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통신료 인하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부가 목표하는 통신료 인하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모습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부품 가격을 담합한 일본계 기업 등 4곳에는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외국계 기업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다면 어떤 기업이라도 손보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지목한 건 IT 분야 공룡기업 구글과 페이스북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들이 국민 세금으로 깔아놓은 네트워크를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고 이용하면서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의 양은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정보 독점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기업들끼리 뒤에서 입을 맞추고 시장을 나눠 먹으려는 담합 행위도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을 똑같이 맞춘 일본과 독일계 납품업체 4곳을 적발해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이미 다른 곳에서 만들고 있는 부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오면 아예 거절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품질 베어링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부품입니다. 부품 업체가 베어링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납품업체를 다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4개 베어링 제조업체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우리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철저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그동안 통상 문제로 우리나라를 압박해온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철폐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정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얼마나 잘 막아낼지 관심입니다. 김동호 기자입니다. 곧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한미 FTA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어떤 수준의 요구를 해올지 관심입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한 종료 또는 재협상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다행히 한미 FTA 철폐 가능성은 사라져 부담은 조금 덜어낸 상태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우려되나 현재 한미 FTA를 철폐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한미 FTA 종료 가능성 언급이 개정 압박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점에서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을 얼마나 막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양국 간 교역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깨트릴 보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미국이 예상치 못한 변칙 요구에 나설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외교 대비 무대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을 얼마나 잘 차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자, 강설이 아나운서는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요새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 자, 공무원 시험 합격은 땡땡윌. 우리 모두 다 같이 땡땡윌. 잘 모르겠는데 아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서경석 씨가 선전한 공무원 시험 학원 CF송이죠. 워낙 많이 광고되기도 했지만 요즘 공무원 시험에 취준생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노래를 부른지 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 필기 시험이 있었죠. 네, 역시 고용 플러스 진행자답습니다. 바로 지난 17일 전국 각지에서 구급 지방 공무원을 뽑는 공채 시험이 치러진 건데요. 이 서울을 제외한 7개 시와 9개 도의 지방 공무원 1,315명을 뽑는 이날, 이 시험에 지원 서류를 낸 인원만 무려 22만 501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경쟁률만 21.4대 1로 역대 구급 지방 공무원 공채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시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고위험, 고소득 직장보다 이렇게 안정적인 공무원을 원하는 취준생들이 많아지면서 9급 공무원 응시하는 사람들 많아졌다고는 들었는데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정부가 일부 분야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최근 11조 원에 이르는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공시생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9급 행정, 기술직 공무원 695명을 뽑는 충남도에서는 응시생만 무려 11,319명이 몰렸고 이 40대 이상 공무원 시험자도 처음으로 15,000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이 공무원을 응시하는 인원수도 많아지고 또 연령대도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원자가 많아지면 경쟁률이 그만큼 치열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1, 2점 차이의 성적에도 당락이 좌우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와 선택 과목 2개 등 총 5개 과목의 사지선다 문제 10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응시자 10수만 명을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사람도 또 문제를 내는 사람도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상 최대로 지원자가 몰리다 보니 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네, 난이도가 높았다면 도대체 얼마나 높았던 거죠? 네, 강설희 아나운서도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럴까요? 저도 한때 언시를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좀 도전 정신이 생깁니다. 네, 그럼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국어 과목입니다. 장광설의 설은 과연 혀설자일까요? 말씀설자일까요? 두 번째 문제도 함께 내보겠습니다. 허구헌, 깨단하게, 뒤어내고, 뉘연이 중 표준어는 어떤 걸까요? 네, 저런 게 나온단 말이죠. 먼저 첫 번째는 혀설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헷갈립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렇죠.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혀설입니다. 장광설은 길고 넓은 혀라는 한자의 합성어로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깨단하게였는데요. 오랫동안 생각해내지 못하던 일 따위를 어떠한 실마리로 말미암아서 깨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준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갑자기 자존심이 확 상합니다. 한 번 더 풀어볼까요? 네, 그럼 이번엔 국사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두 인물의 공통된 신분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정답을 말해주시죠. 네, 정답부터 말하면 4번 중의제를 적용받았다는 겁니다. 제시문에서 기역은 설총, 니은은 최치현님을 파악한 뒤에 이 두 인물이 신라 골품제 중에 육두품인 사실을 유추해서 정답을 고르는 문제였다는데요. 너무 좌절하진 마세요. 당연히 저도 못 맞췄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정에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문제가 이번 9급 공무원 시험 중 한국사 과목의 첫 번째 문제였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아무리 변별력을 높인다고 하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 낸 거 아닌가요? 심지어 공무원 업무랑 그렇게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현재 공시생들이 지적하는 문제도 바로 이겁니다. 9급 공무원의 뜻을 살피면 서기, 지방서기인 8급 공무원 아래인 모든 공무원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일반직 공무원의 가장 말단으로 민원 업무 등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한국사나 고유어, 한자어 등의 기반 지식이 없어도 업무를 수행하기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어렵게 문제만 내다 보면 정작 실무적이나 일방적인 상식은 제대로 익히지도 못하고 이렇게 실용성 없는 상식만 공부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공시생들이 많아질 텐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시험에 매달렸다가 떨어진 98%의 수험생들이 현재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쉽사리 민간 기업이나 공사, 공단 등으로 전환할 수 없는 탓에 엄청난 사회적 기회비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제도를 다른 식으로 바꿔서요. 9급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이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일반 직장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공무원 시험에만 몰두하던 공시생들이 시험 낭인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이 9급 시험에도 5급 공무원 시험부터 적용되는 PSAT, 즉 공직 적격성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과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직장에 입사할 때도 재반 지식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불현듯 공무원 시험에 낙방한 다음에 극단적 선택했다는 공시생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합격이 안 되면 그동안 공부했던 게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네, 조금 더 좀 실효성 있는 기준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